그날 밤 저는 정말 미친 듯이 뛰었어요. 택시 정류장 근처는 물론이고 버스로 2정거장 거리의 동네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녔죠. 숨이 너무 차서 서서 숨을 고르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묻더라고요. 저기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뛰어다녀요? 급한 거면 신고해야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에? 뭐가요? 돈이요. 지갑을 잃어버렸나? 1억이요. 아유, 저런 큰일 났네. 공사 대금인데 잃어버리면 저 큰일 나요. 신고는 이미 한 상태였어요. 문제는 그 1억이 당장 다음날 써야 하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굴러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절대 안 되는데 싶어서요. 경찰서에 가서 보채봐도 일단 집에 가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순경님이라면 1억을 눈앞에서 잃어버리고 잠이 오시겠어요? 진짜 버스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내려놓은 사이에 사라졌단 말이에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찾겠습니다. 당장 내일 줘야 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제발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온몸에 땀과 눈물로 절어 있었어요. 축축해진 옷을 벗을 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누군가 배를 누르는 겁니다. 경찰인가? 혹시 찾은 건가 싶어서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냅다 문을 열어 젖혔어요. 고개를 푹 숙인 여자애가 서 있더라고요.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손에 들린 봉투가 보였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그 봉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네가 왜 이 봉투를 갖고 있어? 너 누구야? 언니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너 누구냐니까. 고개 들어봐. 그 애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라고요. 눈이 마주친 순간 아직 어린 소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너 누구니? 네가 왜 이 봉투를 들고 있어? 저는 놀라서 안을 확인했고 소녀가 쭈뼛거리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얼핏 봐서는 돈은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거 주웠어? 찾아서 가져온 거야? 소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제가 훔쳤어요. 뭐? 소녀가 냅다 무릎을 꿇더라고요. 언니 죄송해요. 돈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언니가 통화하시는 내용을 들었어요. 돈은 다 준비됐다. 그러면서 쇼핑백 봉투를 만지시길래 그래서 돈이라는 걸 알았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돈은 안 쓴 거야? 그대로인 것 같은데? 썼어요. 돈이 돌아왔다는 안도감도 잠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여자애가 손가락 5개를 펴보이더라고요. 50? 여자애가 고개를 젓더니 말했어요. 5만 원이요. 뭐? 5만 원? 진짜 잘못했습니다. 5만 원이 진짜 필요했어요. 꼭 갚을게요. 신고만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잡혀가면 안 돼요. 소녀가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하는데 가슴이 갑갑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5만 원 때문에 도둑질을 했을까 싶어서요. 일어나. 네? 일어나라고.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너 혼자 여기 온 거야? 이 큰 돈을 들고 밤중에 혼자 다녔다가는
큰일 나. 저는 일단 돈을 집안에 잘 들여놓은 뒤 지갑을 챙겨 나왔어요. 집에 쌀은 있니? 소녀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젓더라고요. 마트부터 가자. 신고 안 하세요? 하지 말아달라며. 정말요? 이미 신고한 건 있지만 찾았다고 경찰에 연락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그제야 소녀가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24시 마트에 들러 소녀에게 필요할 것 같은 쌀부터 생필품을 골고루 사줬어요. 언니, 이거 다 사주시게요? 그냥 받아. 오죽했으면 도둑질을 했을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했겠지. 그렇게 장을 봐서 그의 집으로 가는데 자꾸 혼자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가까워요. 위험하니까 같이 가. 동네도 어둡고 집이 좀 그래서요. 5만 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형편이니 집은 안 봐도 뻔했죠. 아니나 다를까 쪽방촌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 혼자 갈게요. 어디야? 소녀가 쭈뼛거리더라고요. 네가 도둑질한 것도 봐줬는데 나도 확실히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내 돈을 훔쳐야 했던 이유. 그리고 사는 것도 같겠다며. 그러니 알아야지. 소녀가 결국 앞장서서 자기 집을 알려주더라고요. 여기에요. 혼자 지내니? 여학생 혼자 지내기엔 너무 으슥한 곳이었어요. 남동생도 있는데 많이 어려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혹시 안 좀 봐도 돼? 소녀가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본 안의 풍경은 차마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비좁고 열악했어요. 문을 열자 소녀의 남동생이 천천히 눈을 뜨더라고요. 누나, 왔어? 그러나 곧 저를 보더니 어리둥절한 얼굴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쉬는데 미안. 장봐온 것들을 안에 들여주면서도 어쩐지 미안하더라고요. 장본 것마저도 그 집에서는 너무 큰 짐처럼 보였거든요. 이것 좀 주려고. 문짝에도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벽이며 장판이며 뭐 하나 온전한 게 없었어요. 잠깐 들어가도 돼? 남자애가 냉큼 이불을 옆으로 치우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침을 하는데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괜찮니? 자꾸 기침이 나요. 괜찮아? 병원은 다녀왔어? 남자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솔직히 못 믿겠더라고요. 5만 원이 없어서 훔쳐야 할 정도의 형편이라면 말 다 한 거잖아요. 병원 갈 돈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집에 돌아가기 전에 병원비를 좀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일부러 말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두 애들 배에서 동시에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르다가 우리 셋 다 웃고 말았어요. 사실 나도 저녁을 못 먹었어. 남자애가 놀라서 묻더라고요. 누나도 집에 밥이 없어요? 어? 순간 놀라서 저도 모르게 그의 누나를 봤어요. 그 애가 민망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저는 냉큼 소녀의 손을 잡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언의 뜻이었죠. 그러자 남자애가 말했어요. 사실 저는 아까 누나가 줘서 먹었는데 배가 또 고픈 것 같아요. 자꾸 배가 고파요. 저는 장봐온 것 중
라면을 꺼냈어요. 원래 한창 클 때는 먹어도 배가 고프고 그래. 누나가 라면 끓여줄까? 아, 누나는 좀 그런가? 이모라고 할까? 누나가 좋은데. 우리 누나도 누나잖아요. 그래, 알겠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나라고 하자. 나랑 우리 누나도 13살이나 차이 나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많이 차이나. 아무튼 이 누나 라면 잘 끓여.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쪽방이다 보니 부엌이랄 게 따로 없더라고요. 물은 바깥에 있는 수도가에서 가져와야 한다기에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때 그의 누나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언니, 물 뜨는 거 도와주려고? 감사합니다. 사실 그 5만 원 동생 밥 먹이는 데 썼어요. 그 말을 듣는데 울컥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마구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목소리가 떨려서 차마 더 말을 못하고 있었더니 소녀가 저 대신 냄비에 물을 받더라고요. 저는 익숙해서 이제 어두운 데서도 물을 딱 맞춰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3인분은 처음이긴 한데. 저기 보니까 너희 둘이 사는 것 같던데. 맞아요. 부모님은 도망 중이세요. 도망을 가셨다고? 회사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도망치셨어요. 저희한테 잘 숨어 있으라는 말만 하시고 더는 연락이 없어요. 물을 받던 소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껏 잘 참았는데 학교에서도 티 안 내려고 진짜 노력하거든요. 근데 엄마 없는 건 어쩔 수 없이 티가 나나 봐요. 사는데도 이러니까 동생도 자꾸 아프고 원래도 몸이 약한 애였거든요. 엄마가 야반도주하면서 동생 꼭 잘 챙기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저는 소녀를 안아주었어요. 너희 둘이 잘 살아봤자지. 이 정도도 잘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네가 다 책임지겠어? 너도 아직 청소년인데. 다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힘든 건 너무 힘들어요. 네가 힘든 건? 그건 저 혼자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마음은 누가 알아주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너도 힘든 거야. 힘든 게 당연한 거고. 어른들의 보호 아래 살아야 할 나이에 네가 동생을 책임지며 살고 있잖아. 다음부터는 돈 훔쳐가지 말고 차라리 도움을 부탁해.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요. 나한테 하라고. 언니한테요? 소녀는 다른 또래 친구들도 다 갖고 있을 휴대전화 하나가 없더라고요. 저는 소녀에게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고 남매와 함께 라면도 맛있게 먹었어요. 밤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많이 먹어. 오늘은 우리 다 고생한 것 같으니까 잘 먹자. 누나도 오늘 힘든 일 있었어요? 동생의 질문에 누나가 화들짝 놀라 딸꾹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소녀에게 물을 주면서 말했어요. 원래 인생이 그래.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 생각해보니 나도 잘한 건 없는 것 같아. 더 간수를 잘했어야 누군가 그게 필요했을 때 잘못된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사람은 원래 절박하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거든. 그래도 마무리가 좋았어. 결국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고 너희들도 만났으니까. 라면 진짜 맛있다. 라면 잘 끓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랬어요.
저는 남자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빠가요. 아빠, 많이 보고 싶구나? 면발을 우겨넣던 남자애가 갑자기 코를 훌쩍이더라고요. 닭똥 같은 눈물이 라면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울어도 돼.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 나라도 보고 싶겠다. 엄마 아빠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의 누나가 동생 얼굴에 눈물을 소매로 쓱쓱 닦아주더라고요. 그걸 언니가 어떻게 하셔. 걱정하지 마. 잘 지내니까 소식이 없는 걸 거야. 누나, 엄마 아빠 보고 싶다. 결국 동생의 눈물에 누나도 울더라고요. 저도 결국 울고 말았어요. 이 어린애들이 이 좁은 쪽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병원? 네. 아직 아파 보이는데? 그게 그렇긴 한데 일단 나왔어요. 일단 나오다니 좀 이상하다 싶던 차 남자의 목에 걸린 별목걸이가 보이더라고요. 혹시 저게 병원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네, 맞아요. 기념 배지로 만든 건데 병원에서 줬어요. 언제? 엄마 말로는 동생 신생아 때라고. 뭐? 잠깐만, 그 배지 좀 볼 수 있을까? 남자애가 바로 배지를 건네더라고요. 저는 설마 하며 배지 뒷면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세상에. 언니 왜 그러세요? 이건 왜 걸고 있는 거야? 엄마가 그분을 평생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순간에도 가지고 다니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고요. 너희들 이게 뭔지 알아? 동생이 막 태어났을 때 골수 기증해 주신 분 기증 카드 번호라고 하던데요. 알고 있네? 엄마가 절대 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기특해라. 엄마 말도 잘 듣는 착한 아이로 자랐네. 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꼭 제 동생을 아시는 분 같아요. 그러게. 정말 신기하다. 아무래도 우리 그냥 만난 게 아닌 것 같아. 네? 사실 이 쪽방촌에 들어오면서부터 고민하고 있었는데 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너희들 필요한 짐 좀 챙겨. 저희 짐이요? 당분간 언니 집에서 지내자. 네? 동생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며. 여긴 환자가 회복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 일단 가자.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돼요? 내가 된다는데 누가 뭘 할 거야? 저는 일단 아이들 짐을 챙긴 뒤 택시를 불렀어요. 그런 뒤 남매를 데리고 제 집으로 갔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매가 신기해하더라고요. 누나, 우리 진짜 이런 집 오랜만이다. 그렇지?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산 지 벌써 1년이 넘었으니까. 처음부터 그 쪽방촌에서 지낸 거야? 네. 엄마가 얻어주고 갔어요. 그랬구나. 근데 언니, 저희는 진짜 좋긴 한데 어쩐지 죄송해요. 언니랑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가 여기 있어도 돼요? 돼. 상관 있으니까. 네? 저는 일단 애들에게 짐풀 방을 알려준 뒤 제 방으로 가서 오랜 시간 보관해왔던 아주 소중한 물건을 들고 나왔어요. 얘들아, 나 보여줄 거 있는데. 짐을 풀던 남매가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짠!
저는 아이들에게 그 물건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남자애가 동공지진을 일으키더니 자기 목에 걸린 배지를 보더라고요. 어? 이게 뭔지 알겠어? 소녀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언니, 그거 설마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응? 어? 엄마가 이거 병원 사회복지사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예전에 백혈병 신생아에게 골수를 익명으로 기증한 적이 있어. 네? 배지 뒷면 한번 봐볼래? 남매를 번갈아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두 아이가 동시에 배지를 가져가서는 뒷면을 보더라고요. 말도 안 돼. 아, 코드가 같아. 이게 말이 돼? 진짜 신기하다. 근데 누나, 오늘 이 누나랑은 어떻게 만났어? 누나가 차마 남동생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도둑질하다가 만났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대신 제가 말했어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가요? 나더러 너희들 좀 돌봐달라고. 내가 살린 아이니까 조금만 돌봐달라고. 우리 엄마 아빠 만났어요? 저는 해맑게 묻는 그 남자의 머릿결을 가만히 쓸어넘겼어요. 이렇게 컸구나. 누나, 우리 엄마 같다. 내가? 남자의 말에 그의 누나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왜? 괜찮아. 그래도요.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기특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누나 말 잘 듣고 있었네. 저는 일단 아이들을 재우기로 했어요. 너는 내일 학교 가야 하지? 네. 근데 동생은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언니가 봐주시게요? 저는 소녀에게 싱긋 웃어 보였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은 엄마의 방문으로 인해 시끌벅적했어요. 다들 밥 먹어. 엄마, 나도? 아, 그럼 애들도 일어나서 밥 먹는데 30 넘은 네가 안 일어나게? 아니, 꼭두 새벽부터 집에 와서 애 좀 봐달라고 해서 난 또 뭐 애를 어디서 몰래 낳아온 줄 알았네. 아휴, 엄마도 참 애들 들어. 차라리 어디서 몰래 나오기라도 하지. 시집은 언제 갈래? 아, 좋은 일 하는 거 좋지. 근데 부모도 있다며.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괜히 문제되면 어쩌려고. 너 베이커리 공사에서 바쁘잖아. 아, 그래봤자 동네 빵집이야. 집에서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나저나 저 꼬마애는 어디가 좀 아픈 것 같은데. 엄마, 사실 저 애 내가 5년 전에 골수기증한 그 신생아야. 뭐? 내가 익명으로 기증한 그 아이 기증번호가 같더라고. 아, 그 생사도 모른다던 그 애? 아, 너 한 번씩 그 애 얘기 꺼냈었잖아. 우연히 그 애 누나를 만났는데 사정이 딱하더라고. 부모님도 사정이 있어서 도망 중이라고 하고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데 어쩐지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난 게 아닌가 싶어. 엄마가 봐도 애가 아직 아파 보이잖아. 그래, 딱 봐도 아파 보여. 왠지 병원비 수납이 제대로 안 돼서 내쫓긴 게 아닌가 싶어. 아직 치료가 필요한데도? 그건 더 알아봐야겠지? 남매 누나가 학교에 간 뒤 저는 조용히 그 애들이 살던 쪽방촌에 들렀어요. 애들이 나왔다는 병원 이름을 알고 싶은데 애들이 챙겨온 짐 중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였죠. 애들 집 앞을 서성이는 사람을 봤어요. 혹시 이 집에 오신 건가요? 아, 네. 혹시 이 집 남매 어디 갔는지 아세요? 남자애는 늘 집에 있었는데.
혹시 무슨 일로 오셨는지. 병원에서 왔습니다. 혹시 그 남자애가 다니던 병원 맞나요? 혹시 잘 아는 사이세요? 병원비가 밀려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병원 직원도 난처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더라고요. 저희도 아이들 사정 알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게 민망하긴 한데, 제 일이라서요. 퇴원은 어떻게 한 거예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밀려서 일단 나가게 했어요. 보호자랑 연락이 안 되기도 했고요. 그랬군요. 혹시 아이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돈이 없는 건 알지만 혹시 그 사이에 부모님과 연락이 됐나 해서요.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만나는 봐야 하는데 그게 제 일이라서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예? 제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혹시 체납된 병원비가 얼마죠? 체납된 병원비 얘기를 듣고 베이커리 공사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자꾸 한숨이 나더라고요. 일단 지난밤 잃어버릴 뻔한 1억을 공사 대금을 주려고 하는데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업체 사장님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손을 놓으셔야. 에? 아, 제가 돈 봉투를 너무 꽉 쥐고 있었더라고요. 저기, 사장님. 예? 제가 오늘 드리기로 한 건 아는데요. 혹시 며칠만 좀 미뤄주실 수 있을까요? 에? 아니, 이거 돈 아닙니까? 돈 맞는데 제가 급히 써야 할 곳이 있어서요. 일단 오늘 절반만 드리고 며칠만 시간 주시면 나머지 반도 드릴게요. 지금껏 한 번도 대금을 안 밀리신 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러면 오늘은 일단 절반만 받고 조만간 준비되시는 대로 주세요. 제가 사장님이랑 거래한 게 한두 해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양해해준 업체 덕분에 저는 그 돈을 들고 변호사부터 만났어요. 제가 임시보호인 자격을 얻고 싶은데요. 사정을 말했더니 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도와주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구청에 임시보호인으로 등록됐어요.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갔죠. 체납된 병원비 내려고 왔습니다. 제가 체납된 병원비를 내겠다고 하자 병원 부원장이 저를 보러 왔더라고요. 임시 보호인이시라고요? 네. 혹시 무슨 문제라도. 그럴 리가요. 부모도 감당을 못해서 도망간 걸로 아는데 갑자기 임시 보호인이 오셔서 병원비를 내신다기에 왔어요. 사실 애들 사정이 딱해서 저희 손에서도 최대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다행인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가뜩이나 부모님도 없이 쪽방촌에서 살고 있는 애들한테 매번 빚쟁이처럼 독촉이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냈으니까 아이들 집까지는 안 쫓아가실 거죠? 그럼요. 이제 그럴 일이 없죠. 제가 듣기로는 체납된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다 못 받고 퇴원 조치된 것 같던데요. 제가 보니까 면역 치료가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좀 진행해 주세요. 병원비는 제가 낼 테니까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희도 치료를 이어가는 게 좋죠. 그럼요. 체납된 병원비를 내고 나자 병원 관계자들도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볼일을 다 보고 집에 돌아가면 하루가 다르게 남매의 혈색이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이렇게 뽀얘졌어? 다른 게 뭐 있어? 무조건 먹이는 거지. 우와, 애들 색깔 달라진 것 좀 봐. 맛있는 걸 진짜 많이 해주세요.
너희들은 아무 걱정 말고 먹기나 해. 그래야 얼른 낫지. 우리 엄마가 먹여대는 음식을 열심히 먹는 애들에게 희소식을 전했어요. 내일부터 우리 면역 치료 다시 받을 거야. 그의 누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그거 돈을 못 내서 못 받을 텐데요. 이제 걱정하지 마. 치료받아서 얼른 나을 생각만 해. 언니, 설마 내주신 거예요? 엄마는 그런 소녀의 입에 냅다 전복을 넣어주셨어요. 아유, 어린애들은 그런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냥 먹어. 그 애가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소녀를 데리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을까? 네, 안 그래도 먹고 싶었어요. 언니가 용돈 준 걸로 뭐 했어? 그건 아까워서 못 썼어요. 혹시 동생이 언제 아플지 몰라서. 이제부터는 간식도 사 먹고 뭐 준비물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서 써.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서 건네자 소녀가 결연하게 말했어요. 언니, 저 꼭 갚을게요. 병원비 진짜 많았을 텐데. 네가 부탁해서 해준 것도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 저 진짜 갚을 거예요. 언니 덕분에 마음이 너무 편해서 공부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 그러면 진짜 잘 됐네. 공부 열심히 해서 너 하고 싶은 거 꼭 해. 엄마 아빠 돌아오실 때까지 언니 너희 돌볼 거야. 언니, 아, 근데 자꾸 언니라고 하니까 민망하다. 이제라도 이모라고 할까? 언니 같으세요.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베이커리 하신다고. 아, 공사 중이라 아직 보여주질 못하고 있네. 이제 마무리 돼가니까 조만간 다시 열 거야. 그때 빵 많이 줄게. 저 거기서 아르바이트 해도 돼요? 아우, 학교 다니기도 바쁠 텐데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어딨어? 할 수 있어요. 주말에 하면 되죠. 아유, 정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고 나서 결정해. 솔직히 나는 네가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 평일에는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좀 쉬어도 되잖아요. 너 진짜 착하구나. 아유, 그냥 어른들 도움 좀 편히 받고 살아도 될 텐데. 언니가 진짜 착한 거죠. 아유, 내가 할 수 있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어쩐지 내 돈 1억 들고 튈 때부터 자꾸 마음이 쓰이더라니. 그때는 진짜 죄송했어요. 만약에 네가 그때 5만 원만 주세요 했으면 네 동생이 내가 골수기증한 그 악이라는 건 끝까지 몰랐겠지? 5만 원만 달라고 했으면 주셨을 것 같아요? 응, 줬을 것 같은데? 우와, 언니 진짜 착하시다. 아, 오죽하면 어린애가 5만 원을 달라고 할까 싶었겠지? 그래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사기꾼이면 어쩌시려고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인연이 얼마나 귀하니? 서로 믿으면서 같이 행복해져야지. 네, 진짜 감사해요. 아, 많이 힘들었지. 엄마 아빠도 없이 동생이랑 병원에 있는 것도, 병원에서 쫓겨났을 때도. 엄마가 최대한 버티라고 했거든요. 병원에서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치료가 급한 사람은 안 쫓아낼 거라고. 우리는 애들이니까 더 그럴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있는 거 알면 그렇게 안 해줄 거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는 피해 있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싶다가도 나는 그냥 너희들이 짠하네. 언니를 만나서 진짜 다행이에요.
네가 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한 덕에 만난 거야. 죄송해요. 진짜. 그 돈이 우리 베이커리 공사 대금이었어. 다음날 주기로 한 돈이라 어찌나 심장이 철렁하던지. 근데 이제는 진짜 괜찮아. 그 덕에 너희를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언니처럼 살래요. 언니가 우리한테는 진짜 구세주예요. 이제 좀 괜찮아? 조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숨을 쉴 것 같아요. 소녀의 눈물에 저도 또 같이 울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린애가. 저 그렇게 안 어려요. 내년만 다니면 고등학교도 졸업할 수 있고 그때부터는 뭐든 다 할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먼저야. 너 언니 베이커리 와보면 깜짝 놀랄걸? 이번에 확장 공사한 거거든. 나는 결심했어. 너희들이 어른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뭐든 다 지원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소녀가 제 팔에 팔짱을 끼더라고요. 언니, 행여라도 나중에 어디 아프시면 제가 병간호할게요. 뭐?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30 중반 넘도록 시집도 안 가고 일만 한다고. 저러다 골병 들면 누가 돌봐주냐고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막 웃으셨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데 어째 너는 잘 거둔 것 같다 그러시면서요. 제가 진짜 보여드릴게요. 머리 검은 짐승 잘 거두셨다는 거. 아우, 다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내가 골수기증한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사실은 그동안 진짜 일만 하면서 살았거든. 잘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고민이 많았어. 이렇게 살다가는 회사에 좌지우지하는 삶을 살겠구나 싶어서 제과 제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적성에 정말 잘 맞는 거야. 그때부터 베이커리 경력 쌓고 내 가게 차리고 또 가게 확장할 때까지 진짜 숨가쁘게 달려왔거든. 근데 막상 가게 확장한다고 공사 들어가서 일을 쉬니까 갑자기 뭔가 또 허무한 거야. 지금껏 뭘 위해 살아왔나 싶고 손을 다치거나 해서 베이커리를 못하게 되면 또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고민의 연속이었는데 네 동생 덕분에 그리고 너희 남매 덕분에 인생에서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찾은 것 같아. 내가 가진 뭔가를 나누며 사는 거 지금껏 그럴 여유가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 너희들이라 가능했던 거야. 언니도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버신 돈인데 너희가 내 마음을 꽉 채워주고 있어. 그건 내가 번 돈보다 훨씬 귀한 거야. 너희들이 잘 커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나 병간호할 생각하지 말고 너 행복해질 생각만 해. 부모님도 때가 되면 돌아오실 거야. 언제까지 네가 동생 돌보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닐 테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 그때까지 언니가 네 짐 같이 들어줄게. 그래도 동생이 있어서 버텼어요. 미안. 내가 짐이라고 표현해버렸네. 사실 맞긴 한데요. 쟤도 크면 우리한테 도움이 또 되지 않을까요? 아우, 그런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그냥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하긴 지금 쟤한테는 그게 가장 큰 문제긴 해요. 근데 어쩐지 건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거야. 분명 그럴 거야. 언니, 진짜 감사해요. 괜찮다고는 했지만 나중에 저 아프면 자기가 간병해주겠다는 소녀의 말이 내심 기특하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도움을 줘야 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애들이 없는 아침은 상상할 수 없게 됐어요. 짧은 시간인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사이 우리 베이커리는 다시 문을 열었고 공사는 당연히 잘 마쳤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야, 여기 5천. 엄마, 웬 돈이야? 애들이 다 잠든 밤 엄마가 불쑥 5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아이들 병원비를 내줬다며.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 업체에 연락했더니 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절반만 냈다길래. 엄마, 원래 내가 싸운다곤 다 나한테 돌아와. 내가 아니면 내 자식한테 돌아가. 그래서 주는 거야. 나도 지금껏 기부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쟤들 밥 먹이는 게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 내 돈 들여서 남의 자식 먹이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 아무래도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 어디서 나신 돈이냐고 물으니 적금 만기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꼭 갚겠다고 했어요. 덕분에 공사도 무사히 잘 마쳤고요. 가게도 다시 열게 됐죠. 그 사이 남자의 면역 치료도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가 정 시간이 안 될 때만 엄마한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엄마가 거의 떠맡게 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베이커리가 손님으로 미어터지기 시작해서였죠. 아니, 지금 오픈런 하고 있는 거야? 네, 저도 신기해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까 기사 보고 오셨다는데요? 기사? 네, 지역신문에 난 기사가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다들 알고 오셨대요. 지역신문? 순간 떠오른 사람은 바로 엄마였어요. 설마...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엄마가 바로 인정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좀 흘렸어. 뭐? 왜? 좋은 일 했으면 소문도 내야지. 나는 말이야,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런 말 딱 싫어한다. 알려줘야 돕는 사람도 더 생기고 그래야 우리도 애들을 잘 키울 거 아니야. 와, 우리 엄마 전략 대단하네. 엄마 덕분에 지금 베이커리가 미어터지기 직전이야. 기자들도 병원에 연락해서 다 알아보고 쓴 거야. 병원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해주더래. 진짜 귀한 분이라고. 아주 선한 분이시라면서 네가 안 도왔으면 그 애들은 부모도 없이 병원비 체납에 시달리면서 그 쪽방촌에서 살았을 거라고. 구구절절 알려준 건 내가 아니라 병원이야. 아주 합작을 제대로 하셨네. 우리 엄마와 병원의 합작으로 제 선행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고 우리 베이커리가 유명세를 타게 됐더라고요. 선한 것도 모자라 실력까지 좋다며 막까지 재평가를 받게 되자 베이커리 관련 취재까지 오는 잡지들이 생겼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소녀가 주말마다 몇 시간씩 일을 돕겠다고 나오는데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제 자랑을 아주 늘어지게 해요. 우리 언니가요. 아니, 우리 사장님이요. 빵 맛이 진짜 끝내줘요. 원래 사람이 마음이 착해야 음식도 맛있는 거 아시죠? 저희 집 빵 진짜 최고예요. 기자님들도 좀 드셔보세요. 소녀는 날이 갈수록 밝아졌어요. 처음에 봤던 모습이 워낙 슬픈 모습이라 이런 성격인 줄 전혀 몰랐는데 갈수록 부찜성 좋고 능청받게 장사수완까지 발휘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자기도 제과제빵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저도 맛있는 빵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가? 저도 할 수 있어요. 언니도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굳이 제과제빵을? 나 때문에 그러는 거면 안 그래도 돼. 저 아침마다 베이커리에서 빵 챙겨가잖아요. 친구들이 자기도 먹겠다고 엄청 졸라요. 그때마다 얼마나 뿌듯한데요. 우리 언니가 만드는 빵이라고 했더니 어쩜 이렇게 고소하고 부드럽냐고 자기들도 하나씩만 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사 먹으라고 했어요. 내가 못 살아.
그러면 말하지. 더 챙겨줬을 텐데. 앞으로는 더 챙겨줄게. 같이 나눠 먹어. 우리 베이커리 줄 서서 먹는 곳인데 그냥 준다고요? 그냥 주기도 하고 그냥 받기도 해야 사람 사는 세상이지. 그렇게 치면 저도 할 말이 없긴 하네요. 아무튼 빵을 평생도 그냥 먹게 해줄 테니까 네 진로는 더 고민해보고 결정해. 주말마다 베이커리 오는 게 낙이에요. 솔직히 학교 다니는 것보다 베이커리 오는 게 더 좋아요. 빵 냄새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는 네가 눈치껏 뭔가를 더 하는 걸까 봐 걱정돼. 언니, 저 전혀 안 그래요. 할머니도 안 그래도 된다고 하셨어요. 언니가 행여라도 우리 혼내면 할머니가 우리 편 해주신대요. 하여튼 죽어만지 모르겠다니까. 우리 엄마가 지역신문에 내 선행이랍시고 너희들 얘기 올린 건 미안해. 나도 몰랐어. 병원에서 우리한테도 인터뷰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요. 뭐? 너희가 직접 했다고? 네. 기자들이 사실인지 당사자들한테 확인하고 싶다고 했대요. 병원에서는 꼭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저랑 동생이 하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알려야죠. 우리가 누구 덕분에 살았는데. 그랬어? 뭐 그런 줄도 모르고. 익명으로 기사 쓴다고 해서 솔직히 이름 밝혀도 된다고 했는데 그건 할머니가 안 된다고 막으셨어요. 할머니도 우리가 인터뷰한 거 알고 놀라시더라고요. 고마워. 덕분에 우리 매출 10배 올랐어?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2호점 내면 안 돼요? 2호점? 네. 이제 그게 제 장래 희망이에요. 일부러 더 일어나 싶어 걱정했는데 눈빛을 보니 진심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과의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웬 아주머니께서 들어올 때부터 고개를 푹 숙인 채 빵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구석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계시길래 제가 다가갔어요. 혹시 고르기 힘드세요? 손님께서 드실 건지 아니면 선물하실 분 연령대나 성별 알려주시면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그런데 그 손님은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손님?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순간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이들 어머니세요? 그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세상에,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아이들 어머니를 베이커리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기사 보고 알았어요. 우리 애들 얘기 같더라고요. 지역신문 지역도 그렇고 우리가 병원비 체납하고 도망간 것도 꼭 우리 애들 얘기여서요. 병원에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비도 베이커리 사장님이 다 내주셨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간 어디 계셨어요? 지방 여기저기 돌면서 돈 벌었어요. 어떻게든 애들하고 다시 같이 살려고요. 그러면 혹시 돌아오신 거예요? 네, 집 경매로 넘어가면서 웬만한 빚은 다 갚았는데 남은 빚들이 좀 있었어요. 그건 갚았고 이거요. 애들 엄마가 돈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병원에 병원비 물어봤거든요. 사실 그거의 5분의 1이에요. 버는 대로 더 갚아도 될까요? 아직 상황이 어려우신 거면 급하게 갚으실 거 없어요. 저도 대출받아서 낸 거 아니라서요. 아니에요. 그 무조건 갚아야죠. 저희 부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돈 반드시 갚을 겁니다. 그리고 다 갚는 날 애들 데리고 가도 괜찮을까요? 올해 말까지는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를 좀 잡으신 거예요? 남편 고향에 일자리도 구할 겸 갔는데
자식 없는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땅을 싸게 넘겨주셨어요. 그걸 남편 부모님이 사주셨고요. 그 땅이 사실 과수원이라 들어가서 바로 농사지어서 출하할 수 있었거든요. 동네 어르신이 자식도 없이 암 말기시라고 저희한테 천운이 온 거죠. 아, 세상에 정말 잘 됐네요. 그러니까요. 허물 많은 인생인데 결국 또 이렇게 살 기회가 오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바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빚 다 갚고 데리고 갈게요. 그때였어요. 언니! 소녀가 갑자기 베이커리에 나타난 겁니다. 소녀의 엄마가 잽싸게 얼굴을 돌렸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어안이 다 벙벙하더라고요. 아, 오늘 시험이랬지. 네. 일찍 끝나서 잠깐 들렀어요. 저 뭐 할까요? 아, 하긴 뭐래. 가서 내일 시험 준비해야지. 사실은 그러실 줄 알고 빵 좀 얻어가려고요. 빵 먹으면서 하면 공부가 잘 돼서. 먹고 싶은 거 담아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려던 소녀가 불현듯 다시 제 앞에 앉은 사람을 보더라고요. 어? 그러더니 점차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소녀가 다가오더니 자기 엄마의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순간 소녀의 엄마는 눈물을 터뜨렸고 소녀도 울었어요. 뭐야? 우리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었어? 미안해.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전화라도 해야 우리가 살지. 엄마가 곧 가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사장님이 너희를 도와주셨더라고. 거짓말하지 마. 우리 다 큰 다음에 오려고 했지. 아니야. 엄마 올해 말에는 꼭 데리러 오려고 했어. 쪽방촌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알기나 해? 얼마나 치리고 무서운데. 한기 때문에 사람이 저 세상 갈 수도 있는 데가 쪽방촌이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아빠도 노숙하거나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숨어 다니고 그랬어. 뭐? 너희들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반드시 데리고 갔을 거야. 그래도 너희는 집에서 살았으면 해서. 밥은 먹었어? 어? 밥은 밥도 안 먹었구나. 급하게 오느라.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베이커리는 직원에게 맡긴 뒤 모녀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식사부터 하세요. 사실 저도 못 먹었거든요. 언니, 감사해요. 너도 얼른 먹어. 모녀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훌쩍이며 밥을 먹는데 제가 다 짠해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해줬어요. 엄마가 연말에는 너희 데리러 오신대. 병원비도 일부 갚아주셨어. 엄마, 정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연락하고 지낼 거야? 그 엄마가 핸드폰 사왔어. 진짜? 좋은 건 못했어. 그래도 괜찮은 걸로는 했는데. 근데 나 이미 핸드폰 있어. 소녀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자기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언니가 해주셨어. 덕분에 친구도 많아졌어. 그동안은 친구가 없었어? 아무래도 내가 좀 특이하잖아. 때깔도 우중충하고 스마트폰도 없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없는 티 안 내려고 진짜 노력했거든? 근데 티가 나나 봐. 다른 애들 옷에서는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는데 내 옷에서는 빨래 피는 냄새가 나니까 더 그런가 싶기도 하고. 미안해. 그냥 좀 서러웠다고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그동안은
언니한테 말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왔으니까.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엄마, 어디서 지내는데? 엄마, 친가에서 지내. 정말? 이상하다. 작년에 연락했을 때는 안 왔다고 했는데. 그때는 없었지. 할아버지 덕분에 동네에서 싸게 내놓은 과수원을 인수했어. 올해 열심히 하면 여기 사장님이 해주신 병원비랑 너희 양육비까지 싹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나 진짜 좋아. 근데 엄마. 응? 나 여기서 살고 싶은데. 뭐라고? 아니, 나는 내년만 다니면 대학 가잖아. 근데 나 제과제빵 배우고 싶거든. 나중에 언니 베이커리 2호점 내는 게 꿈이야. 어머, 그래? 그래도 폐를 계속 끼칠 순 없잖아. 저는 아니라고 손사래까지 쳤어요. 폐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애들이랑 지내는 게 익숙해져서요. 아, 맞다. 아드님도 면역치료 잘 마쳤고요. 경과가 좋아요. 어머, 정말요? 면역치료 거의 막바지라고 듣긴 했는데. 그래서 혹시 상황만 괜찮으시면 이제 아이는 더 병원에 가진 않아도 되는 상태예요. 한 번씩 정기검진만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데리고 갈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이제는 사장님이 더 자격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저야 그러면 좋죠. 시어머니도 계셔서 돌봐주실 거예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아직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아닙니다. 다만 둘째는 어리니까 엄마가 더 필요한 아이잖아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어머님이 돌봐주시는 게 좋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근데 큰애는 어쩌면 좋을지 제가 사정되는 대로 자취방을 구해줄까 봐요. 서두르실 거 없어요. 저도 이제 애들이랑 같이 안 지내는 게 더 어색하니까요. 그날 갑자기 돌아온 엄마로 인해 둘째가 많이 놀랐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모른 척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결국 제 엄마 품에 안겨 잠드는 것을 보고 어린애는 어린애구나 싶었어요. 남자애를 제 엄마 손에 떠나보내는데 우리 엄마가 더 울더라고요. 애 밥 잘 챙겨 먹어야 해요. 아무리 과수원 일이 바빠도 소고기 꼭 먹이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큰애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딸을 진짜 친언니처럼 따르기도 하고. 어차피 대학 가면 엄마 품 떠나는 거니까. 예, 어르신. 이제부터는 과일은 사드실 생각 마세요. 저희가 때마다 보낼게요. 아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애나 잘 키워요.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애가 자고 있어서 직접 인사는 못했거든요. 대신 다음날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고 터미널까지 데려다 줬어요. 가는 길에 소녀도 울더라고요. 엄마랑 다시 만나다니. 엄마 전화번호가 내 폰에 있다니. 진짜 신기하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그동안 수고 많았어.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자꾸 저한테 그런 말씀 마세요. 이미 다 받았어요. 마음도 풍족해졌고 베이커리 매출도 10배나 올랐고요. 그저 건강 잘 챙기시고 아이들 엄마로서 더 든든하게 살아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더 복 받으실 거예요. 그 후 소녀의 남동생과는 하루에 한 번씩은 영상통화를 해요. 애가 저랑 우리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한대요. 정기검진일이 아직 꽤 남은 터라 소녀의 방학 때 같이 한번 다녀올까 해요. 그 댁에서도 꼭 와달라고 성하기도 하고 저도 막상 어린애를 떼어놓으니 보고 싶더라고요. 정이라는 게 이런 거라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싶어요.
벌써 소녀가 자취해서 나갈 생각하면 가슴이 허전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너 언니랑 계속 안 살래? 그건 반대. 왜? 할머니가 언니 시집 안 간다고 걱정해요. 제가 여기 살면 연애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안 하겠죠? 그거야 일이 바빠서. 저도 연애하면서 살 거니까 언니도 연애하면서 마음껏 사시라고요. 그리고 저 고3 되면 언니랑 놀아줄 시간 없어요? 이제는 가족처럼 매일 투닥거리면서 살아요. 자식을 낳아본 적도 없는데 품어내 자식이라는 말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요즘입니다.